새로운 정치 조직 리마연 세 번째 분석 보고서 공산 경제가 나왔습니다. 공산 경제 첫 장입니다. 공산 경제를 불허한다. 2020년 지구는 중화인민공화국에서 퍼져나온 코로나19로 인류 문명이 멈춰설 위기에 처했습니다. 헌법주의가 불안정한 지역에서는 방역을 앞세운 독재 정권이 인간 존엄성과 자유를 훼손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국가체제를 바꾸는 혁명의 시대를 맞이하였습니다. 문재인 민주당은 이제 낡은 정치는 망했다. 한강의 기적을 자랑하는 발전 국가는 독이며 성장을 추구하는 시장 경제는 실패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문재인 민주당은 포용 국가로 간다고 선언했습니다. 포용 국가, 즉 포용적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는 타도 대상입니다. 시장과 사유재산이 경제적 불평등이라고 하는 겁니다. 포용국가에서는 자본주의에서의 사유, 그리고 사회주의에서의 국유, 이것은 결국 큰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사유제를 폐지하고 사회적 공유로 가자 하는 그런 소유혁명을 전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유재산제 폐지를 전제로 하는 공산화입니다. 새로운 정치조직 리마연은 분석보고서 수도 서울에서 국민과 국토를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과 비수도권으로 갈라서 양측이 서로 공격하게 함으로써 대한민국을 파괴하려는 문재인 민주당의 이간계를 다루었습니다. 새로운 정치조직 리마연은 분석 보고서 1국 2제에서 국방과 외교 이외의 모든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하는 분권국가 완성을 추진하여 국가를 지역국가로, 국민을 주민으로 강등시키고 국토를 여러 개로 분할함으로써 대한민국을 파괴하려는 문재인 민주당의 국가 파괴를 다루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 군, 구 단위의 소규모 지자체까지 망라하여 수적으로 끌어들임으로써 선거 승리를 이끌어내는 효과를 이미 수차례 거두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새로운 정치조직 리마연은 분석 보고서
공산경제에서 문재인 민주당이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를 무너뜨리고 국가체제를 변혁하는 소유혁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분석하였습니다. 주권자인 전체 국민은 대한민국 헌법이 정한 보궐대통령 선거로 문재인을 선출하고 보궐대통령에 임명하였으나 문재인과 문재인 민주당은 헌법과 주권자의 권위를 부정하였습니다. 대한민국에 항거하였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촛불혁명 정권이라고 선언하고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혁명 정책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들은 촛불 민중이 2016년에 요구한 것이라고 하면서 자유시장경제에 사망선고를 하고 포용국가를 선언하였습니다. 87년 헌법체제 종식을 외쳤습니다. 포용적 민주주의에 따라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를 폐지하고 광범위한 사회권을 규정한 새 헌법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이번 분석 보고서에서는 다루지 않았지만 그들의 사회권 확장은 단순한 전면적 복지 개념이 아닙니다. 꼬뮤날리즘을 실현하는 혁명 과업입니다. 문재인 민주당은 포용적 민주주의로 따뜻하게 함께 잘 살자고 하지만 포용적 민주주의는 급진적 좌파 이념이며 개인이 몰각된 꼬뮤날리즘입니다. 포용적 민주주의에서 특히 적대시하는 것은 부동산 사소유입니다. 국민들은 문재인 민주당이 부동산 규제를 날로 더 강화하는 것을 두고 실태 파악을 잘 못해서 그렇다고 하거나 부동산 정책에 실패하였다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문재인 민주당 대통령의 생각은 상당히 다릅니다. 새롭게 경제 기조를 바꿔가는 과정에서 힘겨운 사람들도 생겼다. 그러나 함께 잘 살자는 우리의 노력과 정책 기조는 계속되어야 한다. 우리는 우리 사회의 모습을 바꿔야 한다.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통을 함께 이겨내겠다. 문재인 민주당 대통령의 말입니다. 그의 일념은 바꿔야 한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재인 민주당의 체제 변혁으로 인하여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령층, 세입자, 그리고 부동산 소유주, 국민 모두가 고통받고 괴로워하더라도 나 문재인은 이겨내겠다고 한 것입니다.
사실 문재인 씨는 전혀 괴롭지 않습니다. 그는 무엇을 인내하거나 무엇을 이겨내야 할 입장도 아닌 것입니다. 단지 온 국민이 고통에 시달릴 때 냉방이 잘 된 승용차 안에서 뙤약볕 아래 노동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사람처럼 아무런 공감 없이 고통받는 국민을 구경할 뿐입니다. 그가 고통을 함께 이겨내겠다고 한 것은 시끄러운 국민의 원성쯤은 귀 막으면 되니까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마음에 안 드는 자들은 입을 틀어 막으면 그만인 겁니다. 이렇게 보면 문재인 민주당은 부동산 정책에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원래 이렇게 하기로 했던 것이죠. 그러고 보니 문재인 씨는 대한민국 국민만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우리나라가 백신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거나 접종이 늦어질 것이라는 염려가 일각에 있다. 사실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문재인 민주당은 백신 확보에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원래 이렇게 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역시 국민은 안중에 없고 문재인 민주당의 과업 달성만 중요한 것이죠. 현재 문재인 민주당 정부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협동조합을 비롯한 법인을 신설하고 사회적 경제를 확산하는 업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포용적 민주주의 실천 행동을 하고 있는 변혁 세력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도시 재생, 공유 자산화, 지역 자산화, 공동체 부 만들기, 시민 자산화 등은 소유혁명과 연계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체제 변혁을 위하여 문재인 민주당은 2018년에 헌법을 개정하려고 하였으나 실패하였습니다. 그러나 세계의 표준이 된 K방역이라는 광고 덕분에 4.15 총선에서 180석을 차지하였습니다. 2020년 5월 31일 이전까지는 늘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씨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법률이 없으면 없는 대로 이러면서 시행령으로 독재를 밀어붙였죠. 그런데 2020년 6월부터는 헌법이 없으면 없는 대로 그러면서 법률로 독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민주당은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라는 전체주의 정신으로 공산경제에
필요한 법률을 힘 닿는 데까지 통과시켰습니다. 이렇게 통과된 법률은 전부 대한민국 헌법에 위반됩니다. 촛불 혁명 정권 문재인 민주당은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한 자유 시장경제를 폐지하고 공산경제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공산경제를 불허한다. 새로운 정치조직 리마연에서 세 번째 분석 보고서 공산경제가 나왔습니다. 이 공산경제 표지가 이렇고 이게 상당히 크죠. 근데 이것이 그 신문에 배포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만들었습니다. 처음에 여기 이제 지난번 1권, 2권 같은 경우는 1권은 확실히 작게 만들었죠. 그랬는데 2권은 이제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크게 만든 것도 있고 한데 신문 배포 때문에 그렇게 했고 이미 이번 주에 서울에 다 배포가 됐습니다. 조선일보에 같이 거기에 넣어서 배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받아본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받아보신 분들은 꼼꼼히 잘 읽어주면 좋겠습니다. 내용이 알차고 하니까. 그리고 이런 것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또 우리가 문재인 민주당이 헌법을 위반한다든지 하는 데 대해서 국민들이 대응을 할 수 있겠죠. 이 책은 이렇게 큰 면으로 해서 32페이지가 됩니다. 일반 도서로 치면은 제법 양이 좀 되죠. 32페이지고, 그리고 제목은 공산경제 이렇게 돼 있는데 공산경제를 불허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뒤쪽 안 페이지 여기에 보면은 새로운 정치조직 리마연의 활동 목표가 있습니다. 이것도 소개를 하죠. 새로운 정치조직 리마연은 대한민국의 헌법주의를 지키기 위한 정치활동을 합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정치활동. 세 번째, 좌파 사회주의 개헌을 저지하기 위한 정치활동. 네 번째, 자유민주주의 보수 우파 대선 후보 발굴 및 교육활동. 다섯 번째, 자유민주주의 보수 우파 정치인 발굴 및 교육활동. 그리고 끝으로 헌법주의 및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국민 집결 정치활동, 이런 것을 합니다. 여러분이 함께 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이 마지막 페이지 안쪽에는 헌법의 개념을 알 수 있는, 헌법의 이념을 알 수 있는 그림 설명을 넣어놨습니다. 우리 헌법에는 4가지 이념이 있습니다. 헌법주의, 국민주권주의, 권력분립주의, 법치주의,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념이 하나 있으면 되지 뭘 4씩이나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공산주의냐 공산주의가 아니냐, 그런 초기
좀 이런 국가와 관련된 이념 중에서 원시적인 형태가 아니고 대단히 발전되고 안정돼 있는 그 상태의 이념이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죠. 헌법주의라고 하는 것은 헌법이 먼저 생기고 그 다음에 그 헌법에 따라서 국가를 건설하고 국가는 그 헌법에 따라서 운용이 되는 이런 것을 헌법주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헌법주의는 한번 생기면 영구적으로 갑니다. 중간에 바뀌지 않는 것이죠. 그 영구적으로 지키고자 하는 이념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 나라 안에 있는 전체 국민은 영원히 그 나라의 보호를 받으면서 그 나라의 주인으로서 같이 간다.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만일 대한민국을 만들어 놨는데 문재인 민주당처럼 2017년에 이르러서 갑자기 적폐 세력을 나눈 다음에 저 적폐 세력들은 다 쳐내자. 이렇게 되면 그 국민이 온전한 국민이 될 수 없죠.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국민은 운명 공동체다. 국민은 똑같이 존엄한 개인들의 그 개인으로서 그들이 국가의 주인을 이루고 있다. 주인이 이제 통합 개념이니까 이것을 국민 주권주의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 문재인 민주당은 헌법 이념도 위반한 것이 되죠. 이 국민 주권주의라는 것을 흔히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그런데 옛날에 이게 이제 처음 나타나던 초기에는 이것이 뭐 인민민주주의냐 뭐 또 뭐냐 이렇게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렇게 나뉘어 있었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1948년에 건국된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헌법주의의 그 대표적인 국가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민주주의에 있어서는 상당히 민주주의가 자리 잡힌 안정된 상태에서 국가를 건설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경우에는 이게 자유민주주의로 정해졌습니다. 그전에는 이 자유민주주의가 아닐 때는 국민이 진정으로 주인이 되지는 못했다. 이렇게 봐도 될 겁니다. 문재인 민주당에서 지금도 그런 이야기를 하죠. 자유민주주의나 민주주의가 더 큰 개념 아니냐. 그렇죠. 자유민주주의는 좀 더 구체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좀 더 추상적이라는 것은 좀 더 구식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인류 문명이 진보하면서 점점 더 좋은 곳으로, 점점 더 깨끗한 곳으로 이렇게 구체화됩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이 채택을 한 것은 자유민주주의인 겁니다. 그냥 사회민주주의 혹은 뭐 인민민주주의, 인민도 그 복수 개념입니다. 개인이 아니고. 그런데 국민 주권주의라고 하는 이 자유민주주의는 자유가 어떻습니까? 5,100만의 자유라는 게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자유가 중요한 겁니다.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는 거의 완벽을 추구한다. 개인의 존엄성을 거기까지 보장하려고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민주당이 얘기하는 그냥 민주주의로 가자 하는 것은 과거로 퇴행하자. 이런 말이 되고 또 하나는 현행 우리 그 건국 헌법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우리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라고
명확하게 그리고 무수히 많은 조문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성의 학자들은 한 번밖에 안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옛날 이론인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또 때가 되면은 따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헌법은 자유민주주의를 명규하고 있는 헌법이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권력 분립주의와 법치주의가 있는데 이거 뭐 설명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법을 제 마음대로 구부려서 적용을 한다. 문재인 민주당 아래에서 우리가 이거 많이 경험했죠. 그거 법도 아닌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은 헌법 위반입니다. 법치주의라고 하는 것은 누가 봐도 똑같이 뭐 도량형 같은 것이죠. 누가 봐도 이거 1m다. 그러면 시비가 일어날 일이 없습니다. 그게 법인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구는 그 법을 갖다가 아예 대지도 않고 취해법권이 되고 누구는 그 법의자를 늘려서 대고 이제 이런 짓을 하고 있는데 그거 다 책임을 묻고 처벌을 해야 할 겁니다. 권력 분립주의는 문재인 민주당이 몸으로 보여주고 있죠. 장관 겸직, 국회의원이면서 장관 겸직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이전에도 그런 적은 있었다고 해도 지금이 좀 극심하죠. 이전에 국회의원이 장관 겸직을 하는 것은 아마 헌법을 조금만 생각해 본다면은 안 되는 거다 하는 것을 알았어야 하죠. 그러나 욕심 때문에 또 필요성 때문에 그런 식으로 했다. 그거 잘했다고 안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좀 더 발전했으니까 그런 일이 없어야 하겠죠. 아무튼 문재인 민주당에서는 국회하고 집행정부가 거의 합체가 되다시피 했다. 이것은 큰 일입니다. 그래서 국회와 정부가 견제가 안 된다. 정부는 돈을 쓰겠다고 하는 기관이고 국회는 그 쓸 돈을 마련해 주는 기관인데 견제가 안 되면 그 돈은 국민 주머니에서 나가니까 뭐 주로 지금은 국민들한테 표받아야 한다 하면서 큰 기업이라든지 돈 많은 사람한테서 가져가겠다고 하는데 그러니 돈 내는 사람 따로 있고 돈 낼 것을 결정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데 이게 쓸 사람하고 한통속이다. 어떻게 될지 설명이 필요가 없죠. 법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 원하는 대로 새로운 사상을 가지고 그걸 집행하겠다고 하는데 입법정부에서 견제해야 하겠죠. 우리는 헌법을 따른다. 이래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문재인 민주당이 되는 바람에 알아서 그 입맛에 맞춰서 법을 만들어 바쳤습니다. 문재인 민주당은 과거와 달리 정부가 독재를 했다. 그러면 국회는 그걸 나무라는 입장이었죠. 이번은 그렇지 않습니다. 둘 다 주범인 것이죠. 그래서 이 법치주의, 권력 분립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게 바로 국가 시스템입니다. 그걸 어긴다. 필요에 따라 그걸 깬다. 그거는 헌법 내란죄로 엄하게 처벌을 해야 하는 겁니다. 이런 헌법을 위반하는 통치기관들, 공무원들은 우리가 같이 살 수 없는 자들입니다. 옛날 같으면 북에서 내려오는 간첩이나 무장간첩이나
우리를 공격하는 적군이나 아니 이들하고 차이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헌법은 헛개비가 아닙니다. 헌법의 이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 따라 개성이 있게 다르게 풀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에는 4가지 이념이 있고 그 이념이 제대로 지켜질 때 우리 국민의 자유가 최대화된다. 사실 헌법이 운용되면서 가장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국민 개인의 자유 영역을 극대화하는 겁니다. 될 수 있으면 국민이나 기업이나 결국은 국민에 포함을 시켜야 하겠지만 그 자유를 최대한 보장을 해준다. 무슨 얘기냐? 그들의 자유를 아예 건드리지 않는다. 이게 국가의 목표입니다. 바로 그런 것들 때문에 헌법의 이념이 이렇게 4가지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은 이제 국민 주권주의가 헌법주의 아래에 있는데 이 헌법주의의 목표는 국민 주권주의를 제대로 구현하기 위한 것이다. 국민 주권주의는 자유민주주의다. 우리 동네 사람들의 민주주의 혹은 저소득층의 민주주의 이런 거 아니고 나의 민주주의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헌법의 이념을 제대로 알아두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헌법이 참 중요하다 하는 것을 다시 느끼셨죠? 바로 그런 겁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